명리일진 내정법으로 사주 보는 법. 명리일진 내정법이란 명리일진 내정법의 정의. 명리일진 내정법은 명리학을 기반으로 한 이념법으로서 오늘의 일진의 기운을 해석하고 그 일진의 상담을 의뢰한 내방자의 사주 원국과 대운을 감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일진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명리일진 내정법의 목표. 단순히 과거 사실을 추론하여 지나간 사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사주의 흐름을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측을 기반으로 내방자의 방문 목적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개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명리일진 내정법의 장점. 기존 명리학에서 사주 해단을 정확히 하려면 격과 용신, 희신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격과 용신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잘못하면 그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명리일진 내정법은 일진과 원국을 비교하여 사주를 해석하므로 격과 용신 등을 파악하지 않아도 사주 해단이 가능합니다. 격과 용신 등에 관계없이 길흉사를 예측하고 오늘의 내집 목적을 감명하는 것입니다. 배우기 쉽고 응용이 간단하면서 정확한 해단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일우 선생님께서는 수십 년간 노력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명리일진 내정법을 창안하였습니다. 명리일진 내정법의 전제사항, 필수사항.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비법은 이념법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상대방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방자가 필요하여 문의를 한 경우에만 명리일진 내정법을 사용합니다. 사주의 단자가 자진하여 제3자의 사주를 보는 경우에는 해석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맞습니다. 명리일진 내정법으로 사주 해단하는 방법.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사용하면 내방자의 상담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내방자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운시에 따른 고민, 공망의 아쉬움, 원진의 불편함도 알 수 있습니다. 전대운, 현대운, 다음대운 등 대운의 흐름에 따른 길흉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친관계, 재정상태, 남녀관계, 부동산, 건강상태, 재난 등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합격, 취업, 승진, 결혼, 재난 등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운법을 제시할 수 있고 생년의 기록, 인연의 기록, 성씨의 기록, 세계의 길흉 등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명리일진 내정법을 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리일진 내정에 사용된 용어 및 특성 정의를 이해합니다. 비상담자의 내방일을 일진을 봅니다. 내방자 사주 원국을 봅니다. 방문 목적을 파악합니다. 운시 공망 원진을 봅니다. 사주 원국의 지지 특성을 파악합니다. 사주 원국의 지지충에 해당되는 특성을 파악합니다. 대운의 흐름을 봅니다. 각종 기륭과 전공 등 궁금한 것을 봅니다. 기운법을 봅니다. 명리일진 내정에 사용된 용어 및 특성 정의를 이해합니다. 비상담자의 내방일 일진을 기준으로 하루 전에 해당되는 과거는 과이진, 이틀 전에 해당되는 과거는 과삼진, 3일 전에 해당되는 과거는 과사진, 4일 전에 해당되는 과거는 과오진이 됩니다. 상담일의 일진을 기준으로 하루 뒤인 내일은 이진,
올해는 삼진, 글피는 사진이 됩니다. 일진일은 뿌리에 해당되고 이진일은 싹이 돋고 삼진일은 꽃이 피고 사진일은 열매를 맺습니다. 일진에 상대적으로 정의된 각 진은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진은 갈등과 두려움,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진은 양인으로 활발함과 욕심을 나타냅니다. 삼진은 쌍문으로 최악의 상태로 곤란한 상황을 뜻합니다. 사진은 목적으로 이유를 의미합니다. 오진은 비브로 이별이나 먼 곳의 출장을 의미합니다. 과이진은 병부이며 무기력감을 의미합니다. 과삼진은 조객으로 이익됨을 의미합니다. 과사진은 목적충으로 실망됨을 의미합니다. 과오진은 상문충으로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진의 지지충에 대한 특성과 의미를 숙지합니다. 일진충은 그릇된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진충은 양보와 후퇴를 의미합니다. 삼진충은 해결을 의미합니다. 사진충은 실망을 의미합니다. 과이진충은 의욕, 나머지 진들의 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리일진 내정 명반표로서 위에서 설명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상담자의 내방일 혹은 상담일의 일진을 봅니다. 오늘의 일진을 본다는 것은 내방일의 공망과 원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진의 공망과 원진을 찾습니다. 공망과 원진을 찾는 것은 일반적 방법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아래의 공망 도표를 참조하여 해당 상담일의 공망을 찾으면 됩니다. 또한 일진일의 지지를 보고 원진표에 따라 원진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방일이 갑자일이면 수레가 공망이고 자미가 원진이 됩니다. 내방자 사주 원곡을 봅니다. 상담자의 사주를 받습니다. 명리일진 내정법에서는 시주를 사업이나 자식, 일주를 배우자나 이성관계, 월주를 가정이나 직장, 연주를 토지로 봅니다. 방문 목적을 파악합니다. 문점을 하는 고객은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며 상담자는 내방자의 방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방자의 일간과 사진의 관계가 상담을 하게 된 목적이 됩니다. 운시를 봅니다. 대운 첫 번째 시작하는 운, 즉 첫 대운을 운이 시작하는 곳이라 하여 운시라 합니다. 운시는 사주 원곡보다 작용력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운시를 해석하면 내방자의 평생의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운시가 일조와 같다면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사주를 가정집, 대운을 사회로 보는데 운이 출입하는 운시를 제일 많이 거치게 됩니다. 운시는 집으로 보면 문지방이나 현관으로 봅니다. 집에 방이 여러 개 있다면 그 방에 무엇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현관은 매일 출입하는 곳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문지방이고 집에서 먼저 낡게 되는 것이 문지방이므로 운시는 낡은 것으로 고민이 생기거나 신경이 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시가 인수이면 평생 어머니에 대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공망을 봅니다. 공망을 파악합니다. 없어서 갖고 싶고 아쉬운 것입니다. 내방일의 공망이 내방자의 일관과 비교하여 육친관계에 무엇이 해당되는지를 보고
그 육친에 해당하는 것이 공망임을 해단합니다. 공망이란 채는 있으되 녹은 없는 것이며 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하나는 잘 자랐고 하나는 그냥 자라 키는 오피스타나 영양 결핍을 부정할 수 없는지라. 이런 경우에 급히 영양을 보충해 줄 필요를 느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망에 해당되는 위치는 채워져야 합니다. 인수가 공망이면 두 어머니를 두거나 학업을 열심히 하려 하며 문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재성이 공망이면 금융계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돈을 돈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관성이 공망이면 명예욕과 출세욕이 강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아들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식상이 공망이면 여자의 경우 아들을 갖기 어렵고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애교가 없습니다. 비겁이 공망이면 인덕이 없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원진을 봅니다. 원진이란 미워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못난 부모에게서 태어나거나 좁은 땅덩어리에서 태어나 기계를 못 비는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만입니다. 내방일의 원진이 내방자 사주 왕국의 어느 지지와 원진 관계인지 파악하면 그 부분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년지가 원진이면 현재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월지가 원진이면 직장이나 가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일지가 원진이면 배우자 문제가 있습니다. 시지가 원진이면 사업이 어렵거나 자식 일로 불편합니다. 사주 왕국의 지지 특성을 파악합니다. 사주 왕국에 오늘의 일진과 각진에 해당하는 지지가 있으면 그 특성을 근거로 해단합니다. 오늘의 일진에 해당하는 지지가 사주 왕국의 연주에 있으면 땅, 토지, 선산 등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 살까 말까 고민합니다. 오늘의 일진에 해당하는 지지가 사주 원국의 일주에 있으면 배우자 이성 문제로 고민 중이며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다른 예로 과이진에 해당하는 지지가 사주 원국의 월에 있다면 직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같이 각진에 해당하는 지지가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그 위치와 의미에 따라 해당합니다. 사주 원국의 지지충에 해당되는 특성을 파악합니다. 사주 원국의 각진의 충에 해당되는 지지가 있으면 그 충의 특성을 근거로 해단합니다. 해단하는 요령은 위에서 언급한 사주 원국의 지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같으나 충의 개념이므로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일진 충에 해당하는 지지가 사주 원국의 연주에 있으면 땅, 토지, 선산 등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상황 판단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의 일진 충에 해당하는 지지가 사주 원국의 일주에 있으면 배우자 이성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이진에 해당하는 지지충이 사주 원국의 월에 있다면 직장에 대한 의욕이 없고 출근하기도 싫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사주 원국의 각宫과 일진 명반을 비교 분석하여 해단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육친 관계와 재정 상태, 남녀 관계, 부동산, 건강 상태, 시험의 합격, 취업 가능성과 이직, 승진과 관운, 결혼과 연애, 재난의 닥침 등을 격곡이나 용신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 없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봅니다. 먼저 대운수를 찾습니다. 대운수는 삼재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신재진생은 임묘진년이 삼재이고 해묘미생은 사오미년, 인호술생은 신유술, 사유축생은 해자축년이 삼재입니다. 진술축미생은 태어난 해에 삼재를 맞게 되고 자오묘유생은 태어난 해로부터 3년이 되면 삼재를 맞게 되고 인신사회생은 태어나서 7년째에 삼재를 맞습니다. 대운수는 삼재를 맞이하는 횟수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호술생은 신유술년이므로 삼재, 신유술년이 삼재이므로 술생은 태어나자마자 술년 삼재가 오고 오생은 3년이 지난 후에 유년이 되면 삼재가 되고 인생은 7년이 지난 신년이 되면 삼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태어난 해로부터 삼재를 맞이하는 해의 숫자를 대운수로 잡습니다. 즉 술생의 대운수는 1이고 오생의 대운수는 3이고 인생의 대운수는 7입니다. 사람은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인연에 의해서 헤어집니다. 인연이 시작되고 만나면 도움을 주는 자가 되며 인연이 끝나면 헤어지게 되고 해로움을 주는 자가 됩니다. 인연의 기륭을 아는 방법은 현재를 기준으로 바로 지나간 대운은 인연이 끝난 것이며 흉한 인연이 되고 바로 앞으로 찾아오는 대운은 길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대운을 보면서 그 흐름을 해석합니다. 10년마다 바뀌어지는 대운을 해석함에 있어 명리일진 내정법에서는 해당 대운에 천간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5년,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5년으로 봅니다. 이같이 각 5년에 해당되는 천간과 지지의 인자별로 제2장의 천간론과 지지론을 참고하여 해당 대운의 영향을 해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대운은 내방자가 당면한 과제로 보고 현대운을 기준으로 지나간 대운은 지나간 것에 대한 증오살로서 미움과 원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며 현대운을 기준으로 향후에 올 다음 대운은 소망살로서 내방자가 희망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의 표를 보면 내방자의 현재 대운이 4대운에 있다면 3대운이 증오살이 되고 5대운이 소망살이 됩니다. 4대운의 운의 흐름을 해석할 때에는 처음 5년간은 천간의 특성으로 나중 5년은 지지의 특성으로 제2장의 천간지지론에 있는 대운을 참조하여 해단하면 됩니다. 각종 기륭과 전공 등 궁금한 것을 봅니다. 생년의 기륭을 봅니다. 내방자의 현대운을 기준으로 지난 대운과 미래 대운에 해당되는 띠를 기준으로 서로의 기륭을 판단합니다. 지난 대운의 지지에 해당하는 생의 사람을 만나면 내방자와 인연이 맞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고 원망하게 됩니다. 미래 대운의 지지에 해당하는 생의 사람을 만나면 내방자와 좋은 인연이 되어 도움이 됩니다. 위의 표에서 내방자는 4대운의 천간이 현재의 대운입니다. 지난 대운의 지지가 신이므로 내방자는 신생과는 인연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방자가 다음 대운의 지지에 해당되는 술생과 만난다면 술생과는 좋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씨의 기륭을 봅니다. 선천수는 천간과 지지에 배정된 수로서 천간의 갑, 기는 9, 을경은 8, 병신은 7, 정임은 6, 무게는 5이고 지지의 자우는 9, 충미는 8, 인신은 7, 묘유는 6, 진술은 5, 사해는 4입니다.
성씨의 길흉을 보려면 대운의 선천수를 보고 해당하는 성씨의 획수에 따라 길흉을 판단합니다. 지난 대운의 선천수에 해당하는 성씨와의 인연은 좋지 않고 다음 대운의 선천수에 해당하는 성씨와는 인연이 좋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대운 지지의 선천수가 7이라면 7획, 17획의 성씨와는 인연이 나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대운이 선천수로 6이라면 6획과 16획에 해당하는 성씨와는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성품 전공을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대운은 평생의 전공과 관계가 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대운의 지지를 보면 예방자가 어떤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운의 지지가 봄에 해당되면 승부욕과 의협심이 강하므로 인문결에 적합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대운의 지지가 여름에 해당된다면 과시욕과 통분성이 좋아 토목, 외교, 연예계에 종사하면 좋습니다. 가을에 해당된다면 세심하고 이지적이므로 이공학 분야가 좋습니다. 겨울에 해당된다면 모험심이 많으므로 의술, 정보, 언론에 종사하면 좋습니다. 대운의 지지가 자오모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학을 잘하고 인신사회에 해당되면 과학을 잘합니다. 진술, 중미의 지지에 해당되는 대운에는 어학을 잘하고 특히 진대운에는 일본어를, 술대운에는 중국어를, 축대운에는 영어를, 미대운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어를 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유술해 자축대운이면 이과적 성향으로 보고 인묘진사오미 대운이면 문과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개운법을 봅니다. 계룡을 하나 마치고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한다 하여도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을 피하는 방안을 모른다거나 운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나쁜 습관으로 운을 망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리일진 내정법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액을 물리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원서의 3장에서는 주역과 기문둔갑의 방위학, 명리학의 12진살론, 일진삼합에 의한 각 분야별 종류별 개운법을 수록하였습니다.